네,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식 코인 탕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코인을 탕진하면 청산 가치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퇴직금 1억을 받아서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탕진을 하게 됐는데, 근데 퇴직금 1억 이거 날린 거 주식 탕진한 금액 이게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청산 가치가 1억이 되겠죠.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1억 나누기 변제 기간 36개월 하면 한 달에 28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소득이 200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280 변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식 코인 탕진을 했던 경우에는 개인의 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22년 7월 달에 개정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제일 먼저 개정이 되는데, 주식이나 코인을 탕진한 경우에는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도박이나 게임이나 다른 식의 사치 탕진은 여전히 청산 가치에 반영하고 있지만, 주식 코인 두 가지는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요거 두 가지 탕진한 금액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뺐거든요. 그러니까 방금의 예시에서 퇴직금 1억을 주식 탕진으로 날려 먹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거니까, 지금 소득이 20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43만 원 제외하고 한 달에 57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서울회생법원이 제일 먼저 실무준칙을 개정하였고, 그 다음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개정하였고, 대전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원칙적으로는 준용을 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법원은 어떻게 되느냐?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법원들도 서울이나 수원 같은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채무자의 소득이 부족하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소명을 하면 이론상은 주식 코인 탕진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게 맞지만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는 선처해 준다거나 예전보다 관대해진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은 주식 코인 탕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대체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코인 손실은 무조건 괜찮네, 다 땡겨서 주식 코인 다 날리고 개인회생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식 코인 탕진한 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면 되는데, 주식 코인 탕진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안 삼는 거지, 이게 최근 대출이라면 최근 대출이라는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할 수는 있는 거죠. 이거는 채무자의 탕진 내역이나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주식 코인으로 시비 걸진 못하는데 최근 대출이란 이유로, 이걸 이유로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무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다시 한번 투자 활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뭐 그 말씀이 틀렸다고는 얘기 못 하겠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이 한 달에 250만 원인데 이분이 뭐 새벽에 투잡 한다고 돈을 벌어봐야 뭐 얼마를 더 벌겠습니까? 투잡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잠을 줄여서 투잡을 하는 것도 지금은 가능하지만 그게 3달 4달 유지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몸이 골병 든다고요. 그렇다고 뭐 자영업 창업해서 큰 돈 벌면 되지 않냐? 요즘 자영업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영업 잘 안 되지. 잘 되는 자영업이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나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다, 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채무자의 입장이고, 법원도 법원의 입장이 있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계좌 내역을 전부 다 확인을 하는데 주식 코인으로 돈 날리고 와서 자기 채무 변제 못하겠다고 채무 좀 깎아달라 해놓고 재판하는 중에 주식 코인 투자 다시 해버리면 이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고 변제할 의지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재판 중에 다시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자중하시는 게 좋고, 재판 끝나고 하시든지, 꼭 중요한 투자 한 건 해야 될 게 있으면 타인 계좌를 쓰시든지 뭐 다른 수를 생각해보는 게 좋겠죠. 22년 6월 28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언론이나 뉴스에 워낙 보도가 많이 되었으니까 많은 채무자들이 아셨는데, 근데 이것도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4년, 25년 최근에 탕진한 사람들은 이걸 다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당시에 보시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 본 금액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로 청산가치에 집어넣어서 그거 이상은 변제해야 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의 제약을 가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탕진 금액은 고려하지 말라, 대신 투자 실패를 가정해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은닉한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실무준칙을 제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효과가 주식 코인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요거는 대전법원 실무준칙인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원칙적으로 준용하겠다,
적용했다. 다만 사건 봐서 사람 봐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량이 있다. 자, 오늘 참고 사건 보시면 이분은 퇴직금 받아가지고 주식으로 탕진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퇴직금 받아서 노후 준비하려고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 보면 원금 복구하려고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했다가 채무가 더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되겠죠. 서울회생법원이었는데요. 대출금 사용처 물어보면서 주식 탕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도 가족이나 배우자한테 이체한 내역, 개인에게 편파 변제한 거 이런 것들은 물어봤지만 도박도 물어봤지만 주식 코인 탕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내역에 대해서 소명은 해야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탕진한 건지 어디 숨겨놨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식으로 손실 봤다고 소명하면 청산가치 반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주식으로 손실 봤다고 거짓말해놓고 현금 출금해놓고 어디 숨겨놨다면 그거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채무자분 소득이 203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고 한 달에 60만 원 변제하는데 36회 변제해서 2,1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채무 발생한 이후에 대부분이 거의 전액이 주식 탕진이었는데 그래도 변제율 19%, 81% 탕감받고 이자는 100%다 탕감받는 걸 조건으로 통과했습니다. 청산가치 영원.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탕진한 거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채무액 1억 9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진입니다. 재판도 빨리 끝났습니다. 요즘 재판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생법원인데 7월 24일에 신청해서 9월 22일에 개시결정 받았으니까 2달 만에 개시결정 받았죠. 자, 그래서 24년, 25년 최근에 주식 코인 탕진하신 분들 주식 코인 탕진에 대한 법원의 처리 기준은 몇 년 전에 바뀌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